반갑습니다. 해부 생리학을 맡은 윤문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부 생리학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쓰던 용어 주로 이제 한자로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개정된 용어가 지금 이제 한글로 이제 풀어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걸 이제 같이 공용해서 이제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요즘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해부 생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체, 우리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인체를 할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의 어떤 크기나 모양, 그 다음에 구성을 포함하는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해부학이고, 생리학은 해부학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이 구성되었을 때 각 기능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해부학적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생리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물학에서 일반 생물학 수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들어갈 게 더 있겠지만, 어쨌든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인체의 개요와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 자세를 먼저 보면은 여기 그대로 우리가 이제 봐주면 돼요. 일단 똑바로 선 상태, 그 다음에 눈은 수평면을 응시하고, 그 다음에 팔을 늘어뜨려서 손바닥이 앞을 향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은 곧게 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해부학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부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인체의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시상면이 있죠. 시상면. 그러니까 시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좌측하고 우측, 이쪽을 이렇게 내려 긋는 선, 이걸 우리가 이제 시상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머리 있는 데서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시상면이라고 하는 걸 보면 머리 있는 데서 해가지고서 좌우로, 그것이 완전히 대칭인 그때 있는 면을 우리는 정중시상면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정중시상면에서 인체 이쪽으로 여기서 쭉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좌우 이렇게 됐을 때 이 머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갈라지는 보면은 아마 머리뼈에서 시상봉합, 시상봉합 그쪽을 아마 이제 지나게 되면 좌우 완전 대칭식으로 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정중시상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면이 있어요. 이마면을 보면은 우리 이제 과거는 이제 전두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마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앞과 앞뒤를 가로는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마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면, 과거 이제 횡단면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쪽, 다시 말하면 상하를 나누는 면을 우리는 가로면. 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인체 면에서 해부학적인 용어는 요와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구조적 단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유기체가 이제 되는, 분자가 모여서, 물론 이제 원자가 모이기 전에는, 분자가 모이기 전에는 이제 원자들이 이제 모이겠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인 거대 분자들이 다시 세포라고 하는 그 기능적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같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기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순서로 우리가 이제 인체의 구조적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해부 생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실은 이 기관계 이 전체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관계.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그 챕터별로 뭐 관절계, 근육계, 신경, 내분비, 순환, 호흡, 소화, 감각기, 비뇨기, 생식기 요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특징들이 뭐가 있고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볼 거야. 잠깐만 보면 골격 및 관절계 역시 뼈하고 연골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조직들을 볼 수 있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 심장근 이와 같은 거, 물론 이제 건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중추가 될 수 있는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무슨 자율신경계, 뭐 교감신경이겠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경계가 되고, 내분비계가 이제 그 각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들이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 거,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몸의 항상성, 항상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분비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무슨 뭐 심장, 동맥,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주고, 우리가 온 몸을 어떤 영양분이나 이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가 순환계로 봐주고, 호흡기, 물론 이제 그 기관, 폐 이쪽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그 호흡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숨만 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호흡기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인해서 유기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화기, 입, 위, 그 다음에 직장, 췌장, 이런 데서 이제 각각 그 호르몬, 효소들,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서 그 효소들에 의해서 그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흉터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흡수가 되느냐, 영양분 흡수에 관련된 것도 이제 소화기에서 배울 거고, 감각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오감 뭐 볼 수 있겠지만 피부, 시각, 귀에서 평형하고 이제 청각, 입에서 미각, 코에서 후각, 이와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감각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뇨계, 이제 콩팥이죠. 신장, 콩팥, 에서 이제 주로 어떤 계통으로 인해서 비뇨기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식기, 그래서 그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그 다음에 그 여성의 그 생식기에서 그 생리적인 주기, 그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생식기계까지 해서 이 같은 전체적인 그 계통을 기관계의 대표적인 거를 다 써놨으니까 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의 진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걸 채강이라고 그랬죠. 비어 있는 거 저기를.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제 그 5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머리뼈 안, 그 다음에 척추 안, 그러니까 이게 뇌에 있는 형태죠. 여기는 이제 척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쪽 몸 안에서는 우리가 가슴 안, 가슴,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나 폐, 식도, 기관, 이쪽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가슴 안. 그 다음에 이제 배 안, 배 안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거의 그
소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장들이 주요 내장들이 다 있는 것들이 이제 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반 안에는 이제 그 남녀 생식기나 아니면 이제 그 방광, 그 다음에 이제 직장, S상 결장이 또 이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슴 안하고 배 안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가로막, 과거에는 이걸 아마 이제 횡경막이라고 그랬죠. 예. 요 가로막, 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가슴 안하고 배 안, 여기가 우리가 경계를 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면 5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등 쪽에서 머리 척수, 이렇게, 그 다음에 앞쪽 가슴, 그 다음에 이 앞면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쪽 머리, 그 다음에 저 뒤쪽 척추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가슴 안, 이쪽이 여기가 배 안,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이 골반 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경계되는 요것이 우리가 이제 그 가로막, 다시 말하면 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가슴 안하고 배 안을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체 구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크게 이제 2가지에서 5가지. 자, 몸통. 옛날에 이제 체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지, 팔다리가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서 몸통에서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머리, 목, 그 다음에 몸통에 이제 가슴이나 배, 골반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팔에는 이제 당연히 위팔, 아래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에서는 넙다리, 종아리, 우리가 팔, 이쪽은 요런 이제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다시 5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란의 이제 발생 과정을 보면은, 난자하고 이제 그 정자가 만나서,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면 이것이 세포 분열을 거치죠. 세포 분열. 이때 세포 분열은 조심하세요.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우리가 정자를 형성한다든가 난자를 형성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이미 이제 정자고 난자가 수정이 됐으면 이때 세포기는 체세포 분열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 상실기, 그러니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오디처럼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를 우리 이제 보통 나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세포기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계속 마치 그 하나의 그 사과를 계속 그냥 칼집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칼집 엄청 많이 냈을 때 오돌토돌하게 됐다 그래서 오디. 옛날에 이제 상실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포배기, 주머니 배를 거쳐서 낭배기를 거쳐서 배엽이 된 다음에 하나의 기관으로 성립하는 이와 같은 발생 과정을 이 같은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